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 100번째 우리 그 서법 백문백답 오늘 100번째 서예 작품의 진적 어떻게 감상하는가, 어떻게 감정하는가. 근데 이 감정하는 것이 고수들은 그냥 냄새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냄새로 안다. 요즘 인쇄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정말 분간하기 어려워요. 인쇄기술이 먹 뒤에, 하선지 뒤에 먹 빼는까지 인쇄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인쇄기술에는 뒷면에는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뒷면까지 나옵니다. 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서예 작품의 진적은 어떻게 감정하는 것인가?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정 자체가 하나의 학문으로 서자, 즉 글씨 쓰는 사람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가운데 최소한의 상식을 아는 것이 서예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주요 목적은 필적의 진짜와 가짜를 확정하는 것이다. 서예 작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착안하는가, 무엇으로 근거를 삼을 것인가. 자, 감정의 주요 근거와 보조 근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주요 근거는 마땅히 서예의 시대적 품격과 서예가의 개인적 품격이다. 보조 근거는 다방면을 포함하지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인장, 화선지, 그 직연이거든요. 화선지와 비단. 옛날에는 이 비단을 그때 우리 노방지라 그랬어요. 노방지. 아주 고운 비단. 거기다, 그림은 거기다 많이 그랬습니다. 노방지에다가. 그 다음 제발 그 발문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장한 사람들의 인장. 우리 어떤 게 법적 보면 도장 엄청 많죠. 그게 자기 집 수장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록. 그 다음에 표구, 이런 걸 보고서 그때 이제 한다. 왜냐면은, 전에 제가 김옥균 이 글씨요 똑같은 거 어디 또 봤거든요. 이거 똑같아. 네. 근데, 낙관글이 저는 한 줄이잖아요. 하나 다 똑같은데 두 줄 된 거 봤어요. 네. 하여튼 한 개도 안 틀려. 똑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쪽판선지로 옛날에 다 썼거든요. 한 겹을 띄낸 거예요. 그걸 띄냈는데, 낙관걸, 그 한 줄은 또 어떻게 됐냐 말이죠. 아무리 천하 없이 서예 되고 뭘 해도 똑같이는 절대 못 쓰거든요. 어디 틀려도 틀리거든. 자, 명치 13년 침향각에서 나온 고동비결 감정신서 상권에 있는 논서법의 일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옛날 서예 작품을 감상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사숙고해야지 절대로 부주의하고 경솔하여 그 어디에도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그 용필과 결구, 정신과 기운을 살피고 다시 성정과 자연스러운 흥취, 진솔함과 조예를 살핀다. 여기에 이르면 진짜와 가짜의 60, 70%는 알게 된다. 이어서 고금의 발문과 작품이 전해 내려오는 내력을 살피고 다시 수장과 도장의 빛깔, 종이, 색상, 비단을 분별한다면 진위의 감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자, 결국은 얻었지만 그 붓끝을 읽고 있는 것은 모본이고
맞잖아요. 결국은 그대로 위에서 이제 저를 뺏겼으니까. 필의는 획득했지만 위치를 상실한 것은 임서본이며 필세가 이어지지 못하며 모양이 주판을 같이 같은 것은 집자이다. 만약 쌍구의 흔적이 있거나 혹은 정신과 기운을 잃은 것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밖에 옛 사람이 먹을 사용한 것은 건조하던 윤기가 있든 살쪘던 야외였든 모두 힘이 종이나 비단을 투과하고 있으며 후세 사람들의 위작은 가짜는 먹색이 쉽게 드러나므로 알아보기가 쉽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업근 글씨가 어떻게 저는 똑같이 두 개 했는데 낙관 글씨 두 줄 한 줄이 되는지 나 그걸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돼. 자, 이상 두 단락의 내용은 우리에게 서화를 감정하는 단계를 제공하겠다. 글씨 쓰는 사람들이 상세히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감정의 주요 근거부터 설명해 보겠다. 서의 시대적 품격의 형성은 정치, 경제, 생활 조건 및 물질적 조건 등 다방면의 요인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예를 들면 송나라 때 이전에는 글씨는 바닥에 앉아서 쓴 것이고 그 후대에 와서야 탁상 위에서 글씨를 쓰게 되었다. 또 예전에는 과거 제도의 성향으로 시기마다 서로 다른 시험 규정이 있었고 서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요구가 있었다. 지금도 저 호남에는 아마 호남에는 좀 땅바닥에 글 쓰더라고요. 바닥에 서실이 책상이 없더라고. 호남에는 전부 다 맨 땅에 쓰더라고. 지방에다 놓고 저기 연습했다고 그런 걸 어떻게 버렸어요? 아니 그냥 바닥에 써요. 호남에는. 허리 아파서 어떻게? 그러면 이래갖고 그래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 호남 그거가 서실에를 가봤더니 전부 다 바닥에. 아니 호남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다 아마 안 바뀌었네요. 요즘 안 가봤는데. 여기다가 레일을 깔아놓고 저기 벼를 미미서 아니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청대 시대 시험지는 강희제 이후에는 핵마다 정제되고 글자마다 구르며 핵은 반듯하고 곱고 먹색은 새까맣고 윤기가 나도록 하여 이른바 광각체의 서풍이 형성됐다. 이 광각체는 이 과거 시험 볼 때 답안지라고 그러거든. 광각체가.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한참 유행했습니다. 또 제야의 문인이나 방예의 스님들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무형 중에도 항상 그 시기의 서풍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문학적인 면에서는 신문 또는 의의 운용, 사적인 서술이나 사상 감정의 표현에도 서예 작품의 시대적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육교의 평복첩의 구법과 어기는 명대 사람들의 서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면 조금 다 틀리거든요. 서찰의 행장격식은 진당에서 진나라와 당에서 명청에 이르기까지 호칭조차 다를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청고라는 용어로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데 명나라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존경을 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명나라 때 작품에 뭐 청구라는 이거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애도 이런 거 없으면은 지금 와서 그거를 뭐 진나라 때 작품이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청대 사람들의 서예 낙관은 뭐 인형 아속이라고 쓰지만 명대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없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이제 요거 명대 작품이냐 청대 작품이냐 전부 다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둔검 부처는 송원 시대에는 있었는데 명대에 오면 오히려 드물었으나 청대 도강 때에 이르러서는 다시 유행하였다. 접이식 부처, 우리 이거 딱 접는 부처예요. 접이식 부처는 그 절선이라고, 접이식 부처는 명대 초기에는 유행하였는데 처음에는 글씨를 썼고 나중에는 그림도 그렸다. 기둥의 부처는 영년은 명대 말기에 시작되어서 근룡 이후 유행하였으나 송원 때에는 오히려 영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식들은 감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영년 이런 걸 이제 이 작품이라고
그 작품을 송원대 거라 이러면은 가짜겠죠. 명청대 같으면 맞다는데. 자, 서예가의 개인적인 예술 품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모두 초기, 중기, 말기가 같지 않다. 작가의 생존 연도와 작품에 반영된 생활제도 등등이 서예 작품의 진위를 감변하는데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들이다. 보조 근거에 관해서는 포괄하는 내용이 많다. 인장에 대해서는 인장은 서예가가 자신의 창작임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 찍는 것이다. 서예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장이 비교적 고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서예가는 자주 바뀌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장의 시대적 품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장은 시대적 품격, 형성, 전법, 전서 쓰는 법, 도법, 칼법, 그다음 인장 재료, 인주의 색깔 등등이 있어서 모두 때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면 송대 인장은 형상과 종류가 매우 많았는데 종형 또는 이제 우리 종같이 생긴 거, 또 속같이 있었다면 명대 이후에는 점차 적어졌다. 송대 사람들은 전서 쓰는 법이 엄격하지 않았고 서체가 왕왕 마구 만들어진 것이 있어 분별하기 어려웠다. 전서법이 정말 엄격해진 것은 청대 중엽, 설문의 학문이 성행한 후의 일이다. 명대에는 문팽파가 출현하였고 청대에는 완파와 절파 등 여러 유파가 출현하였다. 그들은 배치와 도법은 각각 특색이 있다. 송대 사람들은 인리를 중시하여 미린을 사용했고 일반적으로는 수인을 사용했으며 유인은 비교적 늦게 출현한 것이다. 여기 미린을 보니까 제가 미린을 조사해 봤더니 이 손도장이더라고요. 미린은. 손도장을 미린이라 하더라고. 유인은 뭡니까? 유인은 요즘 우리 인주하는 게 대부분 다 유인이에요. 그 기름을 냈을 거 같고, 수인은 뭡니까? 이거 내고 밑에 적어 놨잖아요. 기름을 쓰지 않고 수성 안료만을 배합해서 하는 중국 전통적인 목각화 인쇄 용이래요. 수인은. 수인은 그 밑에 제가 그걸 해놨습니다. 미린 수인의 색깔은 엷으면서 모호하여 유인과는 크게 구별이 된다. 만약 송대 사람 작품의 인장이 완파의 도법이라면 진위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완파는 우리 등완벽이를 얘기합니다. 등완벽이 인장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 청나라 때 이제 청나라 말기에는 오창석, 제백석 두 양파가 또 이제 완전히 또 틀리거든요. 도법이. 자, 하선주와 비단, 제발, 수장인, 저록, 표구 등등 모두 필적과 시대 그리고 사람을 연관지어 보아야만 비교적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 감정, 저는 딱 작품 감정 어떤 데 보면 딱 필 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가짜. 바로 오더라고요. 감이. 오는데, 글씨는 저는 딱, 우리는 이제 필새를 알잖아요. 붓이 지나간 흔적, 붓이 종이에 침투하는 힘, 그런 거 우리 보이거든요. 근데 인쇄는 그게 안 보이거든. 인쇄는 정말 안 보여요. 그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복합해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이제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법 백문백답은 이제 오늘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광예조 쌍집을 하겠습니다. 광예조 쌍집을 그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봐야 될 거고 거기에 가면 이제 모든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될 법첩들이 거기 전부 다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계통 이 사람은 어디서 어느 주류로 흘러왔다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뭐 또 질문이 있습니까요?
자, 어심 마칠게요.